시간입니다. 6페이지 공인중개사 아까 요건이 하나 있죠? 자격취득한자 하나입니다. 다른 말대로 하면 틀리죠? 일단 해서 지문이 길면 이건 틀립니다. 요건이 하나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이 나옵니다. 먼저 중개업은 요건이 세 가지였죠. 첫째 의뢰받고, 둘째 보수받고, 셋째 업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격이란 말 없죠? 자격 없어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란 말 없죠? 등록 안 해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단 등록 안 해도 이 중개업이죠. 네, 그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죠. 중개업 써 있잖아요. 대신 처벌받는 거죠. 여기 의뢰는 받아야 돼요. 보수는 받아야 돼요. 업으로 해야 된다. 세 가지만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이거 없어도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게 정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 내용이 있는데 아까 했죠. 무등록자가 중개하면 처벌 안 됩니다. 중개하고 돈 받아도 처벌 안 돼요. 업을 해야 처벌된다. 계속 반복을 해야 처벌됩니다. 그럼 갑의 X가 있습니다. 평가 매매 계약했는데 이 중개를 무등록자가 중개했어요. 무등록자가. 그럼 얘는 업이 되면 처벌되고 업이 안 되면 처벌되지 않은 거죠. 근데 아직 돈을 주지 않고 돈을 주기로 요구했대요. 약속 요구했다. 그럼 지금 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업 안 했죠. 돈을 받아야 업이 되는데 돈을 받아야지. 아직 업 안 했죠? 그러니까 아직 무등록 중개업 아닙니다. 그럼 처벌되지 않는 거죠. 돈까지 받아야 업이 되죠. 그래서 아직 중개업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의의가 세 가지, 의뢰받고 보수받고 업을 해야 돼요. 얘는 업을 안 해서 처벌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당연히 사무소 등록 못 했겠죠. 이제 아까 딱 한 번 중개했습니다. 그럼 업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당연히 무등록자니까 업이면 처벌되고 업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겠죠. 업일까요? 아닐까요? 두 개 나눴단 말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자 우연히 일이 중개하고 돈 받았어요. 그럼 업이 아닙니다. 다시 우연히 중개하고 돈 받아도 업이 아니다. 근데 딱 한 번 했더라도 중개사무소 간판이나 명칭을 표시하고 딱 한 번 했는데 재수 없이 걸린 겁니다. 얘는 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은 항상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요. 수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얘는 재수 없이 한 번에 걸린 거죠. 안 걸렸으면 계속했겠죠. 얘는 잠재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습니다. 너는 업으로 처벌돼요. 이렇게 어쩌다 한번 중개하고 돈 받은 건 업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게 판례예요. 무등록이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번 중개하고 돈 받은 건 업이 아니라 처벌되지 않는다. 이게 이겁니다. 이거. 근데 딱 한 번 했더라도 우연히 사무소 간판을 걸 수 없죠. 작정하고 걸었죠. 이건 업이 됩니다. 자, 그럼 우연한 기회에 중개하고 돈 받으면 업이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이거 유효입니다. 강행 규정 무효가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이게 민법이 나왔죠. 자, 이 사람은 처벌돼야 안 돼요. 처벌 안 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법상 계약, 중개 보수 약정도 우리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돈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돈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중개사가 아니죠. 중개사 아니니까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얼마를 받을 건데 적당히 받으라고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작년 민법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한 번 했더라도 우연히 했는가 표시했는가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컨설팅은 상담이죠. 상담은 우리 중개사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럼 상담만 해야겠죠. 상담하면서 중개업까지 하면 돼야 안 돼요. 중개업 하려면 자격증은 따야 되죠. 없이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 무등록자가 그 다음 중개업이죠. 다른 사람 의뢰와요.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를 업을 한 것도 이것도 중개업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중개업이지만 3다 이상 처벌되는 거죠.
아무도 중개업이죠. 이 세 가지 조건 갖췄죠. 의뢰받고 보고서받고 업으로 하고. 중개업인데 이건 불법인 중개업이죠. 그래도 아무튼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 아니면 처벌 안 된다 그랬죠. 다음 이제 개공으로 오세요. 자, 개공은 사무소 등록한 자, 요건이 딱 하나 등록한 자입니다. 자, 그럼 이 법에 의한 우리 중개사법 개공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중개법인 차릴 수 있죠. 법인 차릴 수 있죠. 그 다음 보통은 개인 사무소 열겠죠. 개인 사무소 연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고, 특이한 부칙상 개공이 있습니다. 부칙상 개공. 우리 중개사 시험이 1980년에 생겼어요. 전두환 정권 때 1회 시험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시험이 없으니까 무자격으로 중개업을 쭉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시험 보래요. 이 사람들이 데모했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이자들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 당신들은 지금까지 자격증 없이 했으니까 앞으로 쭉 무자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자격으로 쭉 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법적 근거를 우리 법 제일 끝에 부칙 있어요. 부칙 6조 2항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자격증 없이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무자격으로 쭉 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새롭게 생길 수는 없죠. 점잠시 죽겠죠. 그래서 아무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갑자기 추우면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언젠가 계속 죽겠죠. 죽을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더 이상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격증 취득해야만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법인이 개공이고, 얘들을 법률용어로 법인이 아닌 개공이랍니다. 얘들 뭐라 그래요?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가 있습니다. 그 7페이지 표가 있죠.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먼저 업무 지역은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전국이 업무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 없으니까 뭔가 좀 차별을 둬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무소가 있는 시도권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사무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 전라북도 건만 중개 가능합니다. 뭐 다른 데 경상남도 못합니다. 서울특별시 못해요. 원칙적으로 사무소 시도권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근데 중개 대상물은 5개 똑같습니다. 5개 다 똑같아요. 근데 그 5개를 얘들은 시도의 것만 중개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 대리는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 없으니까 남것 경공매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컴퓨터랑 제가 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학원께 안 좋아서 그래요. 우리 학원 안 좋아서. 그 다음 겸업은 자, 법인은 겸업자는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우리 법에서는 겸업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금하지 않는 한 모든 겸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죠. 개인들은 다 못합니다. 개인들은. 다음 공동사무소는 당연히 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부칙은 경공매 대리 못한다 이것이면 잘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 가능한 법인이 있습니다. 이거 2개는 시험에 꼭 나와 이거 1번, 2번. 이 다른 법에 따라 중개할 법인이 있죠. 이 법인은 중개업을 하기 쉽게 해야 돼요? 하기 어렵게 해야 돼요? 쉽게 하겠죠. 예를 들어 이게 지역농협이 하나. 지역농협. 지역농협은 우리 법이 아니라 지역농업협동조합법에서 농지만 중개할 수 있게 해줬어요.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라 무슨 법?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농지만 중개하게 해줬습니다. 왜 해줬냐면 이 도시가 말고 저기 시골 가면 시골에 중개사무소 있을까요? 없을 수 있죠. 그 시골 사람들은 농지 누가 중개해줘요? 도시에서 스카우트에 가서 할까요? 그럼 농지 그 몇 푼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지를 거래 못 할 수 있거든요. 중개사무소가 없으니까 그때 누가 대신해줘요? 이 농협이 대신해 준 겁니다. 농협이. 이자는 중개업하기 쉽게 해줘야 돼요? 중개업하기 어렵게 해줘야 돼요? 쉽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할 등록 기준 안 갖춰도 돼요. 그리고 분사무소더라도 책임자 요건 안 갖춰도 됩니다. 즉 책임자가 자격증 없어도 돼요. 그리고 실무 교육도 받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중개업하기 쉽게 해줘요? 어렵게 해줘요? 쉽게.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법인은 이 지역농협 딱 하나 기억하시고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
근데 당연히 보증 설정해야 되거든요. 농지가 싸니까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만 원 이상. 1천만 원에서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 꼭 기억하세요. 특히 1번, 2번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중개태상물에 가는데 그 5번, 6번은 뭐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중개태상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법 제3조에서 중개태상물은 토지가 있고 건축물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있는데 나머지는 대통령한테 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법에 위임받아서 대통령령 2조에서 대통령이 임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정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중개상물은 토건, 입광공이에요. 토건, 입광공 외우세요. 토건, 입광공. 이 정도는 기본 외우셔야겠죠. 그러니까 항공기 없습니다. 선박 없어요. 그러니까 준부동산, 학교론 시간에 준부동산 중에 이 세 가지만 들어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머지 6개 없습니다. 라고 시험에 가끔 냅니다. 가끔. 토건, 입광공. 이게 이제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개업을 내려면 반드시 자격증을 따서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 없이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죠. 이게 우리 전속 밥그릇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 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럼 중개 가능하려면 방금 본 일단 기본적으로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아닌 것들 아까 어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기계장비 등은 얘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칸. 그 다음 사법적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사법상 거래. 사적 거래가 안 되면 중개할 수 없겠죠. 자, 그럼 중개대상물인 게 사적 거래 가능하면 공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거래할 수 있죠. 다시 공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사고 팔 수 있죠. 그래서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는 사고 팔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 있다. 거래가 잘 안 되더라도 사고 팔 수 있죠. 중개할 수 있다. 다음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가능해요. 군사질 보호구역도 가능합니다. 다음 사유주의는 가능합니다. 도로 예정지도 가능해요. 접도 구역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적 거래가 가능하면 사적 거래 가능하죠. 누가 잘 안 살지 몰라도 이 공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다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거래 가능하죠? 할 수 있다. 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있어요. 누가 잘 안 사겠지만 한 50분의 1로 팔면 살 수 있죠. 그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치권 행사 중이어도 싸게 팔면 살 수 있죠. 심지어는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경매 등기가 돼 있어도 싸게 팔면 살 수 있죠. 싸게 사서 돈 갚아버리면 경매 중단될 거니까. 그래서 사적 거래 가능하면 이런 사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다 거래할 수 있죠. 중개할 수 있다. 근데 얘들은 사적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 1번 책에 좀 고치세요. 죄송합니다. 행정재산 정자로 좀 고치세요. 1번 국유 행정으로 좀 고치세요. 죄송합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중개사법을 예전에 한 13년부터 강의했는데 13년 만에 제가 이거 오타 처음 발견했어요. 지금 13년간 아무도 몰랐던 거죠. 깜짝 놀랍니다. 13년간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근데 뭐 이런 거 수강생도 아무도 몰랐으니까 말 안 했겠죠?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13년 만에. 행정재산입니다. 행정. 이건 공공목적에 활용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가 사적 거래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주시청 팔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청와대 대통령 없으니까 청와대 팔아버려야지. 안 되겠죠? 이건 공공 목적이라 안 됩니다. 그 다음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죠. 주인 없는 부동산. 국가 소유니까 이것도 사적 거래 안 되죠.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지금 내 토지인데 내 토지 밑에 광물이 묻혀 있어요. 그럼 토지는 내 거지만 그 광물은 국가 겁니다. 다시 토지는 내 거지만 광물은 누가 거요? 국가 거. 내 땅에 광물 팔면 큰일 납니다. 내 땅에 광물 팔잖아요. 그게 북한에 가서 핵무기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광물은 다 누구 거다? 국가. 이거 반드시 국가에 신고하세요. 사적 거래가 들키면 크게 처벌됩니다. 그냥이 아니라 크게 처벌돼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는 지금 광물 전쟁이죠. 뭐 히토류 같은 거. 내 땅 밑에 히토류 묻혀 있다. 그럼 꼭 국가에 신고해야 돼요. 팔면 큰일 납니다.
다음 도로는 공도는 거래 안 되겠죠. 공이 있으면 바닷가 팔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다음 사건이 없어져 있으니까 포락지 같은 거 사적 거래 안 됩니다. 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거래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사적 거래 안 돼서 중개할 수 없다 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공의 중개가 가능해야 돼요. 중개 행위가 가능해야 됐다. 그러면 우리는 법률 행위만 중개할 수 있고 법률 규정은 애초에 중개가 안 되겠죠. 애초에. 그럼 법률 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가능합니다. 법률 행위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가능해요. 이건 다 법률 규정이라 안 돼요. 경매 절차를 중개할 수 있을까요? 공매 절차나 수용 절차 중개할 수 없습니다. 상속 절차 중개할 수 없고 증여도 중개할 수 없어요. 근데 주의하실 게 증여 자체는 중개 못하지만 이미 증여 받은 부동산 파는 건 중개할 수 있죠. 다시 증여 행위는 중개 못하지만 이미 증여 받았어요. 그거 파는 거 중개할 수 있죠. 다음 경매는 중개 못하지만 경매 받은 거 팔 때 중개할 수 있죠. 다음 상속은 중개 못하지만 상속 받은 거 팔 때 중개할 수 있죠. 다르죠? 다시 상속은 중개 못해요. 근데 상속 받은 걸 팔 때는 중개할 수 있죠. 경매는 중개 못해요. 근데 경매 받은 거 팔 때 중개할 수 있죠. 가능하죠? 가능하다. 단계를 나누셔야 되고 이 자체는 중개 못하지만 이것이 된 걸 나중에 되팔 때는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 단계를 잘 나누세요. 이런 걸 박스형으로 가끔 내거든요. 가끔. 자주는 안 내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95점 맞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이런 거 가끔 내면 되는 거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 박스를 꼭 보세요. 이제 하나씩 자세한 걸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른 법 내용 많이 나와요. 제일 밑에 1번 9페이지 밑에 토지가 있습니까? 그럼 토지는 지목을 불문합니다. 지목을 불문하고 다 중개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필토지가 있어요. 일필토지 일부 소유권 거래 가능합니까? 일필토지 일부 소유권 거래 가능해요? 원칙 안 되죠? 일물일권에서 만약 가능하다 해버리면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가 나와요. 그건 일물일권에 반해서 못합니다. 그럼 일필토지 일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네, 이건 많이 틀리죠. 이건 별로 안 틀린데 일필토지 일부 저당 설정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라고 작년에 민법에 시험에 나왔어요. 민법에. 저당권이 가능하려면 이거 돈 못 받으면 경매에서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어야겠죠. 근데 애초에 소유권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부동산 전부에만 가능하고 일부에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죽어도 하고 싶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 토지를 분할하면 돼요. 분할하면 왼쪽이 100번지면 왼쪽이 100의 1번지가 돼서 그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분할이란 말이 없는데 나 혼자 분할하면 가능하지 해서 틀리면 안 됩니다. 출제자가 제시하지 않은 말을 절대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이게 일부가 가능하냐 물어봤죠. 뭐 분할하면 가능하지만 안 돼 절대. 그 말은 제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틀릴 수가 있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끔 변호사 사무장님들 학원에 오거든요. 가끔 법무사 사무장들 그분들의 시험을 많이 떨어집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되거든요. 안 되거 어디 있어? 걔들은.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서 꼭 떨어져요 시험에. 안 되거 어디가 있어? 돈 들면 되는 거지 막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래서 특히 은행 또 근무하는 사람들도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 대출이 왜 안 돼? 다 되지. 그래서 가끔 시험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분필해야 가능하다. 분필해야만. 그 말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막 자기가 그 조건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분필하기 전이라도 일부를 빌려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하다. 이것도 작년에 여기 지역권이 없지만 지역권이 작년에 민법이 나왔죠. 토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라고 작년에 민법이 나왔어요. 아무튼 빌려줄 수는 있다. 그래서 잘 비교하세요. 이런 건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죠. 이걸 누가 몰라서 틀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학원에 꼭 나오셔야 돼요. 그래 이런 말을 계속 듣거든요. 나온 김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7월 달에 꼭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혼자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미리 말합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혼자 가기 불안하니까 꼭 옆에 사람 꼬셔서 가요.
뭐가 웃긴지 아세요? 주도적으로 나가는 사람 학교 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꼭 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갈 사람이 이미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같이 가자 꼬임이 넘어간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무방상에서 따라가요.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따라가는 사람이 시험에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관람 혼자 가세요. 화살을 혼자 하시라고요. 옆에 사람 데려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꼭 학원 다니라면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여러분이 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참 헷갈립니다. 이게. 아까 저당으로 헷갈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학원에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7월 달에 절대 혼자 문제 푼다고 화살하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금 벌써 개국 사람들 지금 나한테 들켰죠, 지금. 지금 계획 세웠는데. 지금 들켰어요. 혼자 가세요, 제발. 혼자 가세요. 자, 그래서 얘들은 중개할 수금이 있네요. 일필일부도 중개 가능하네요. 이건 일필일부 중개 안 돼. 이제 이 중개사법 이게 나오죠. 민법이 여기까지 시면 여기까지 민법은 여기까지 민법이 여기까지. 그 중개사법은 가능하다 이게 시면 나오죠. 중개사법.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전착물이 있습니다. 이제 10페이지로 오세요. 자, 그럼 건축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죠. 근데 아까 토지하고 똑같아요. 건물은 원칙 한동 단위로 거래하죠. 그래서 매매 교환 이런 것은 다 한동 단위로 가능해요. 근데 일부를 빌려줄 수 있죠. 일부. 그래서 전세권이나 임대차는 일부도 가능하다. 근데 소유권이 넘어간 건 일동 전부를 내야 됩니다. 토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소유권 저당권은 전부에 나와야 돼요. 전부. 근데 빌려주는 건 토지든 건물이든 일부도 가능하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이 2, 3, 4를 같이 하는데 건축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인데 지금 건물을 건축 중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될까요? 주기지라고 해서요. 주벽, 기둥, 지붕이 이루어지면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됩니다. 이게 민법상 건물이에요. 이게 무슨 법이죠? 민법. 민법은 이 세 개를 갖춰야 그때부터 독립된 건물이 됩니다. 근데 건축법은 다릅니다. 건축법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에요. 건축법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건축법의 건물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건축법의 건물입니다. 서로 달라요, 용어가. 민법은 세 개가 다 있어야 건축물이고 건축법은 이거 두 개만 있어도 건축물이고 이것도 건축물이고. 그럼 이제 중개사법에서 그럼 중개 대상물로 건물은 민법 정의를 따를까요? 건축법을 따를까요? 이거 중개 거래하는 거죠? 거래? 이것도 거래하는 거죠. 사적 거래. 그래서 민법을 따릅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가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한다 그래요. 건축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어를 이렇게 같이 비교하세요. 자, 그럼 이제 세차적 건축물이 있는데 우리 셀프 세차이죠. 셀프 세차. 셀프 세차는 이 중에 주벽이 없어요. 셀프 세차 해보셨죠? 이 중에 뭐가 없다? 주벽이 있으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주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 보면 볼트로 조립되어 있거든요. 볼트 그거 금방 풀어버려요. 그래서 건물도 아니고 토지 정착물도 아니에요.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으로 중개해도 처벌 안 되죠. 중개 대상물이어야만 무등록 중개하면 처벌되는데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우리 중개사법에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에도 이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단추죠. 이게 해당해야만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죠. 근데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개업에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건축중도 중개할 수 있죠. 건축중. 하물며 다 지었는데 미등기 무효가는 당연히 중개할 수 있다. 건축중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판례는 중개대상물 건물은 현존하는 기존 건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시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공법이 나서 어렵습니다. 그럼 특정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도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됐어요.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이 분양권은 원칙 거래 가능하죠. 원칙 거래 가능해서
중개사물이 됩니다. 물론 투기가 할지 같은 안 되지만 원칙 거래 가능합니다. 그럼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게 이게 입주권인데 입주권이 공법에 2번 나와요. 주택법에 한 번, 정비법에 한 번. 입주권이 공법 시에 크게 2번 나와요. 주택법 한 번, 정비법 한 번. 그럼 이건 주택법의 입주권이에요. 주택법의 입주권은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거 거래하면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이 나고 3다 이상으로 처벌돼요. 3다 이상. 이게 한마디로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해요. 청약통장. 청약통장 거래할 수 있나요? 물론 아까 그 변호사 사무실은 된다 그래요. 물론 변호사 사무실은 안 되고 어디가 있어? 근데 법적으로 안 됩니다. 거래하면 3다 이상 처벌돼요. 그래서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호수가 특정돼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계약 체결했죠? 분양권 있잖아요. 그 아파트 현장 가보면 아직 땅 파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내 눈에는 그 동호수 보이죠? 내 눈에만. 이건 거래할 수 있어요. 중개할 수 있고. 근데 아직 특정한 아파트 입주할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 현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된다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지금 당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된다는 조건 하에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가 있는 입주권은 청약통장이에요. 거래하면 안 됩니다. 중개사항 될 수 없다.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됐는가 안 됐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법의 입주권은 거래할 수 없고 중개 안 됩니다. 근데 정비법의 입주권은 가능합니다. 정비법 입주권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울의 공작아파트 지금 옛날에 일 들었죠? 공작아파트. 지금 서울에 저 인간 저 글이 몇 번 써먹구나 지금 그러죠? 여의도에 공작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입주한 지 47년 차예요. 이걸 지금 여러 개 3개 동으로 재건축합니다. 재건축. 그럼 현재 이게 373세대인데 582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 373은 여기 현재 소유권 가지고 있죠. 원주민들이죠. 이 중에서 재건축에 찬성한 사람이 있고 반대자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이 350세가 동의했고 이건 제가 예입니다. 이건 예예요. 예. 이건 정확한 수치 이건 예시입니다. 그냥 23이 반대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반대하면 매도 청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얘들은 동의했죠. 얘들에게 입주권을 입주권. 그러면 여기 373 중에서 이 중에 350명은 여기 당첨 안 돼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거의 뭐다 입주권. 그럼 이거 재건축을 하면 이거 건물 허물어야겠죠.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들 밖에 나가야겠죠. 그렇죠? 나가서 다른 데서 이미 자리 잡았어요. 이미 다른 데 애들 학교 다니고. 여기 들어올 지주더라도 이미 다른 데서 자리 잡았으니까 이사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럼 팔아야겠죠. 당연히 이건 팔 수 있어요. 이거. 팔 수 있다. 또 여기는 아파트가 오래됐죠. 지금 47년. 아파트 하나가 지금 한 12억이에요. 이거 분양가 20억 달러요. 20억. 그러면 여기 들어오려면 8억이 더 있어야 되죠. 8억. 그러죠? 근데 들어올 수 있지만 돈 없으면 못 들어오죠. 그럼 팔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상이 팔 수 있고 중개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주택법의 입주권은 청약통장 거래 안 돼요. 그건 거래할 수 없고 중개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정비법의 입주권은 원칙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비법에 인가가 3번 나오죠. 조사관 인가 3번 나오죠. 그래서 그 인가 거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올라요. 이게 마지막에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가장 정점에 올라요. 가격이. 그때 팔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거래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권 2개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토권이라고 했는데 대토권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신도시 개발할 때 자,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재건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요. 집이 한두 개 있거나 그냥 농지 같은데요. 거기다 도시개발합니다. 그럼 여기 땅을 가진 사람은 이제 거기다 아파트 짓는 거죠. 그 땅을 가진 사람은 보통 보상받고 나가거든요. 근데 나는 보상받지 않고 난 농사 지으니까 농사 지을 땅을 달라 할 수 있어요. 난 여기 집 지고 살고 있으니까 나는 돈 말고 집 지을 땅을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럼 걔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주거든요. 근데 아직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있고 어떤 토지일지 아직 특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뭐 몇 번지도 모르죠? 몇 번지 모르니까 이것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냥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해요. 아직 어떤 토지일지 특정 안 됐으니까 이건 중개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책이 7번 이렇게 똑같아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금전적으로는 당연히 부동산이 아니죠. 당연히 중개상이 아니다고 이것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이 갑소유 상가건물이 있어요. 3층짜리. 우리 임차인으로 식당 하는데 식당을 병한테 팝니다. 그럼 식당을 팔면 병은 을 식당을 넘겨받죠. 그럼 이 식당에 관해서 식당에 관한 재산적 가치가 있죠. 눈에 보이는 유형물, 뭐 에어컨, 냉장고, 테이블 같은 거. 또 눈에 안 보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죠. 단골 손님이 엄청 많아요. 자리가 좋아요. 그럼 무형적 가치, 그 유형과 무형의 가치를 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권리금은 병은 을에게 줘야 되죠. 을에게. 대신 병은 여기 와서 장사하려면 건물주, 갑과 상가, 임대차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임대차, 임차권은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중개대상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보수 규정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과수수하면 이건 처벌받아요. 여기는. 근데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했어요. 따라서 권리금을 주고받도록 중개한 것은 우리 법상 중개가 아닙니다. 다시 권리금을 주고받도록 중개한 것은 우리 법상 중개가 아니에요. 그럼 중개보수 규정 적용돼야 한대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에 따라 얼마를 받아도 우리 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자, 그래요. 우리 권리금 2억 달래요. 그럼 제가 병 쫓아가서 제가 이거 1억으로 깎을 테니까 저 2천만 원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망한 식당 이제 누가 권리금 2억을 줘? 내 1억 받을 테니까 빨리 팔아 빨리. 너는 평생 못 팔아? 그럼 1억을 깎을 수 있죠. 그럼 2억짜리 내가 1억을 깎았죠. 얼마 받아요? 2천만 원 받는 거죠. 이렇게 2천만 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쪽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죠. 합의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일 수 있죠. 이 식당이 일식당이라 시설 엄청 좋아요. 그러면 2억이 아니라 제가 3억 받아드릴게요. 3억. 그럼 저 2천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한테 3억 받게 해주고 얼마 받아요? 2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우리 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중개대상 권리니까 여기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럼 권리금을 이제 뭐라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게 영업용 건물의 시설 비품 유형물과 눈에 안 보이는 거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적 가치랍니다. 시험은 이 노란색 중에 하나를 내버려요. 예를 들어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라는 시험이 낸 적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바닥권리금, 자리가 좋죠. 옆에 관공서가 있어요. 관공서. 엄청 자리가 좋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무형의 가치를 다 권리금이라고 이걸 주고받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게 중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중개보수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있는데 자 수목이 있어요. 수목은 땅에 심어 있는 겁니다. 정착물이야 땅에 심어 있어요. 그럼 수목은 원칙 토지 일부입니다. 토지 팔리면 같이 팔려갑니다. 근데 명의마법을 설치하면 땅에 심어 있지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돼요. 그럼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라 나무만 팔 수 있다. 팔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저당권처럼 등기부가 없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임목처럼 등기가 없죠. 그러니까 공시가 불안해서 저당권 객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마법으로 나무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이 안 되니까 나온 게 임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이란 이제 나무도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무에 등기했죠. 그럼 법적 운명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법적 운명이 뭐하고 똑같아요?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땅에 심어 있지만 당연히 토지와 독립된 물건입니다. 당연히 건물처럼 소유권 거래 가능하고 다음 등기부가 있으니까 뭐도 할 수 있어요?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니까 나온 게 임목입니다. 여기까지 민법이고 그럼 중개할 수 있는가? 이거를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중개할 수 있다. 이건 애초에 민법에서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중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명의방법 중개할 수 있다. 자 그럼 임목이 뭔가 좀 보겠습니다. 임목. 일단 자 임목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죠. 건물하고 똑같아요. 건물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죠. 이것도 땅지자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지상권을 팔았어요. 그럼 건물이나 임목하고 아무 상관없죠. 다시 이건 다 토지에 대한 권리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지상권을 팔았어요. 이건 다 토지에 대한 권리죠. 그러니까 건물과 똑같은 임목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건 다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 이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토지 가는 걸 뭐 팔든 말든 건물이나 임목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아무 상관없다. 왜 그래요? 이건 건물 같은 권리, 얘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자, 그럼 이거가 비교가 됩니다. 자, 이제 갑토지에 갑이 수목이 있어요. 수목. 갑이 적용업자입니다. 적용업자라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K은행 와서 5억을 대출받고 싶어요. 자, 그럼 이 나무 심은 토지, 이 토지는 비쌀까요? 쌀까요? 보통 나무 심은 토지는 싸겠죠. 이 싸디 싼 토지 은행에 맡겨도 5억 안 빌려줘요. 갑은 오히려 이 나무가 엄청 비쌉니다. 적용업자라 나무 하나가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예요. 하나가. 몇천만 원 나무 있죠. 그러면 이 토지보다 나무가 훨씬 비싸거든요. 이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필요가 생깁니다. 이 나무를 보존 등기할 수 있는데 등기하려면 먼저 시장 등에 가서 임목등록원부에 올려야 돼요. 임목등록원부에 올리면 이걸 등기원인 서면으로 등기해 줍니다. 그럼 나무에 등기했죠? 나무에 등기하면 이제 뭘 한다? 이걸 임목이랍니다. 임목. 이제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부 일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5억 빌려주고 저 이 나무에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나무가 엄청 비싸니까. 이렇게 적용업자가 나무가 엄청 비싸잖아요. 이 비싼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임목에 관한 법률이고 등기부가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목은 학개론 시간에 준부동산 중에 하나죠. 준부동산 9개가 왜 나왔죠? 일시불로 못 사거든요. 비싸서. 일시불로 못 사니까 저당 설정할 필요가 생겨요. 그럼 저당 설정을 하면 등기나 등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에 준해서,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합니다. 왜 그래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나온 게 준부동산 9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당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 설정했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설정했는데 자, 이 나무가 불이 타버립니다. 이 나무가 불이 타버려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재보험에 물상대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 화재보험에 물상대야 한다. 그러니까 나무에 저당 설정을 하면 반드시 이거 보험이 먼저 들어야 돼요. 반드시 뭐에 들어야 한다? 보험에 들어야 돼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야 보험금에 물상대 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자 보세요. 이제 갑이 나무를 담보로 5억을 빌렸죠. 그럼 볼일 다 봤죠? 그러니까 나무를 벌채해버리네요. 다시 나무를 담보로 은행에서 5억 빌렸어요. 5억 빌리고 나니까 나무를 다 벌채해버렸습니다. 창고에 쌓아놨어요. 자, 그럼 저당권자는 저당물이 침해당했죠. 저당권자는 이 벌채한 수목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당권자는 이 벌채한 수목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없어요. 민법이 나오죠. 라고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감정평가사에 나온 적 있어요. 감평에. 저당권은 물청 중에 반환 청구 없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못합니다. 처음 들은 표정 하시네. 아니, 법이 다 똑같아요. 어떤 뭐 민법하고 공시법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네, 감평에 나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자는 이 벌채한 수목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벌채된 수목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답니까? 안 미친답니까? 미치니까 경매 청구하는 거죠. 미쳐도 대단히 미쳤죠. 그러니까 경매 청구하죠. 여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매 청구할 때는 아직 은행이 돈 받을 날짜가 안 됐어요.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무 잘라버렸는데
변제기가 6개월 후에요. 6개월 후. 그럼 이번 장마 때 나무 다 썩어버려 이거. 6개월 후 지나면 이 장마 때 나무 다 썩어버린다고요. 그럼 누가 경매 받겠어요? 그러니까 변제기 전이라도 미리 경매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그럼 이거랑 비교해야 돼요. 이제 여기 미치지 않는데. 그래서 얘는 토지에 대한 권리죠. 땅지 토지에 대한 권리죠. 토지하고 건물은 임목은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처분해도 건물이나 임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미치지 않는다. 근데 저당권이 설치된 임목을 벌채한 수목에는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좀 헷갈린다 이게.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건물하고 아무 상관없죠. 건물, 임목. 근데 이건 벌채했으니까 경매 청구한다면 당연히 저당권이 미친다. 두 개 서로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제기가 됐어요. 이제 변제기가 됐습니다. 그럼 값은 5억입니다. 5억을 갚아야겠죠. 돈을 갚아야겠죠. 근데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경매하는 거죠. 변제기 됐으니까. 경매에서 이 나무를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갑이 보기에 병 미워 죽겠죠. 내 2천만 원짜리 나무 뺏어갔잖아요. 그러면 야, 나무는 네 거, 토지는 내 거. 내 땅에서 나무 뽑아가 그랬습니다. 나무는 네 거, 토지는 내 거. 내 땅에서 나무 뽑아가 그랬어요. 그럼 나무 뽑았다 다시 심으면 내 돈 더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경매 못 받겠죠. 그럴까봐 자 보세요. 토지와 임목이 동일인 소유에다가 경매 기타 사이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 병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갑이 못 뽑아가게 하는 겁니다. 못 뽑아가게. 그래야 경락받겠죠. 그래서 우리 책의 동그라미 4번이에요. 임목이 경매나 급악 사이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 됐죠. 근데 토지 소유자는 건물하고 똑같이 임목 소유자에게 자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지금 갑과 병이 약정한 게 아니라 누가 본다?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민법 366조 똑같은 내용의 법정지상권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민법 시간 안 해요. 이제 이거 민법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나오도 여기 나오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자 이런 거죠. 갑이 공장을 짓고 싶은데 공장은 일단 땅이 많이 필요하겠죠. 토지를 한 2만 평 샀어요. 이 땅을 서울특별시에 살 수 있나요? 일단 서울은 공장을 못 짓죠. 그러죠? 그리고 이 땅 사다가 부도나겠죠. 그 비싼 땅. 그러니까 저기 충청도 같은 어디 이런 데 샀을 겁니다. 경기도 약간 밑에. 그래서 산데 이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은행한테 와서 100억을 빌려고 그래요. 그 은행은 이 싸디 싼 땅 2만 평 이거 시가가 50억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50억짜리 저당 잡고 100억 빌려주겠어요? 절대 안 빌려주겠죠. 그럼 갑은 이 공장 부지보다 공장에 관한 더 비싼 게 엄청 많아요. 그것을 목록으로 다 작성합니다. 공장에 관한 재산 목록을 다 작성해요. 1번 저기 토지 2만 평, 2번 건물축물 기계설비 엄청 비싸겠죠. 뭐 선박이 2척이나 있고 트럭 20대가 있어요. 이렇게 또 특허권 지적재산권 공장에 관한 지적재산권이 있겠죠. 이걸 싹 묶어요. 이걸 딱 재산 목록만 쓰면 이걸 1부동산으로 봐요. 1부동산. 이 공장재산입니다. 1부동산. 그럼 이제 은행이 100억 빌려준다고요. 여기다가 뭐 설정한다? 여기다 저당권 설정한다. 1부동산이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엄청 비싸잖아요. 애들이. 그럼 이제 100억 빌려주는 겁니다. 여기다 저당 잡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공장 경영자들이 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 법이 이 공장재단이에요. 네. 박정희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부동산으로 본다. 그럼 1부동산이라 여기서 하나만 떼서 소유권 넘길 수 있나요? 아까 소유권은 전부가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중 일부만 소유권 거래할 수 없습니다. 전부 가야 돼요.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둘 다 그 큰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재단 자체가 중개 대상이고 일부만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럼 박스가 나오면 밑에 1, 2, 3, 4, 5 개수가 같은 거 먼저 보라 했어요. 개수가 다르네요. 먼저 기억, 특정 동호수죠. 그럼 가능하다, 분양권 가능하다. 특정 동호수 가능합니다. 니은은 자, 인목에 관한 법률 적용받지 않지만 명의인바보 같잖아요. 그럼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기억리 맞았네요. 기억리 있는 거 어디죠? 벌써 답은 나온 것 같고. 디귿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지문이 길면 어디부터 보라 했죠? 뒷부분. 그럼 세차장 구조물 아니라 그랬죠. X.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딱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사적거래 가능하죠.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박스 처리로 나오니까 제가 책에 박스로 만들어야 된 겁니다. 그 다음 문장. 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럼 또 4개짜리도 있네요. 2개짜리도 있습니다. 먼저 동호수가 특정된 건 분양권 가능하죠. 자, 니은은 미등기 가능하죠. 주기지 있는 거 가능하죠. 디귿은 아파트 추천길에 신청에 당첨이 된다는 가정하에 아파트 분양 예정자가 될 입주권은 안 된다 그랬죠. 청약통지 안 되고 틀렸어요. 그다음에 항상 지문이 길면 뒤에 대토권 안 된다. 대토권은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야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아직 어떤 토지일지 모르니까 안 됩니다. 그럼 2개 빼면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다음 이제 자격증 나와요. 우리 기본서에 자격증 없었죠. 여기다 여러분 이름도 써두시고 이거 생년월일은 쓰고 포스트잇 꼭 가려야 돼. 포스트잇으로 누가 장난칩니다. 나이 보고. 여러분 이거 사무소 게시할 때 꼭 포스트잇 가리세요. 누가 와서 장난 어머 나보다 나이 적네 오빠라 불러 막 그래요. 손님들이. 그럼 손님인데 안 부를 수 없잖아요. 일단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장난치니까 꼭 가리세요. 거기 여러분 이름 다 써보세요. 이렇게. 그 밑에 몇 년이에요? 올해 2023년입니까? 밑에 몇 해입니까? 34회입니까? 밑에 연은 그냥 올해 11월 30일 그냥 그래 쓰시고 밑에 전북도지사를 쓰시고 항상 공부 만들 때 이걸 보세요. 이거 항상 공부 만들 때 이거 봅니다. 내가 자격증 따야지. 자격증 예약이던데 예약 공보생이 맨날 걸려. 가서 그냥 찾아오면 된다고. 안 그래요? 자격증 맡기는 생각 가서 찾아오면 된다잖아. 공부 시간에. 이제 유머가 좀 바뀌었구나. 옛날에 그런 유머 많이 있었는데 나 그래요. 이거 지금 맡겨놓은 거니까 가서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씩 하시고 자격제도 하겠습니다.